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대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래서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20% 넘는 랠리를 벌인 비트코인은 2만 1000달러 일시 돌파 이후에 살짝 저항맞는 모습을 보였었고, 저항을 좀 맞아도 이상하지 않는 수준의 랠리를 벌였었는데, 글쎄 비트코인이 또다시 2만 1000달러를 시원하게 돌파해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밀어올리는 힘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건데, 과연 이 위에서 온전한 지지가 가능할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라면,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 다음은 25,000달러, 여기서 저항을 제대로 맞으면 다시 18,700달러, 이 정도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한국 시간으로 1월 18일에 좀 더 명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2월 FOMC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준의 경제 보고서 베이지북도 같은 날 공개됩니다. 특히 입털기를 좋아하는 연준 인사 3명이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말들을 또 털어낼지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자본시장 자체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도 잘 챙겨야 할 중요 이슈들이 여전히 리스크 성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것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파산 가능성 이슈가 어떤 흐름을 잡게 될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블록이 이번 주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3가지 이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본시장의 전망 자체를 조금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61%로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이건 지난해 10월 조사 때 63%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힐지 몰라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것들이 함께 제시됐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FTX 사태 발생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저 역시 일부 장기 투자 종목들은 디센트 지갑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채널은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디센트 측에서 특별 할인 가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추가 할인 링크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21% 넘는 랠리라는 100주 최고 성적으로 한 주를 마감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저항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만 1000달러를 다시 뚫어내면서 일단은 2만 1500달러 부근에 자리한 저항을 뚫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간에서 다시금 밀어 올리는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급격한 랠리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을 겪으면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45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다시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투심이 소폭 쪼그라든 것이긴 한데, 그래도 중립 영역에 바짝 붙어 있는 상태여서 다시금 중립 단계로의 진입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여전히 43%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1월 13일 21,258달러까지 치솟았고 RSI가 89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랠리가 과열됐다라는 점을 보여줬는데, 곰세력은 21,500달러에서 강력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들이 21,500달러 위로 가격을 밀어올리면 22,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곰세력은 다시 심리적인 수준인 2만 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건데, 이게 성공하면 18,388달러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곰 세력은 21,250달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황소들이 2만 달러 아래로의 후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에 따라서 황소들이 21,250달러 구간의 오버헤드 장애물을 제거하면 상승 추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반면 21,250달러에서 한 번 더 하락하면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에 곰 세력은 18,388달러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딱 이 구간에 대한 저항 돌파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분석과 거의 똑같습니다. 맥스는 비트코인이 이전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이 구간의 중간 지점인 21,5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딱 여기서부터 FTX 충격을 맞았던 구간이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다시 18,700달러를 리테스트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25,000달러에 다다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이번에 재진입한 구간의 저점이 18,700달러이고 중간 지점이 21,500달러, 고점이 25,000달러인데 최선의 시나리오는 21,500달러 지지를 받고 곧장 상단 저항인 25,000달러까지 랠리, 만약에 21,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 18,7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요즘 4년 반감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연간 캔들을 통한 분석을 자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만약 지금이 반감기 직전의 세 번째 캔들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반감기 직전 해인 3번 캔들부터 상승을 해서 반감기 직후 해인 1번 캔들에서 고점을 찍고 이후에 2번 캔들이 보여주듯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단계가 작년 폭락 이후 3번 캔들인데 만약 지금 2번 캔들의 폭락 이후에 바닥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남은 건 폭풍 랠리인 건가?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양반이 던지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반감기 영향권 안으로 어서 좀 쏙 깊게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크립토 전체 시총 차트를 분석하면서 아마도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주간 차트에서의 강세 다이버전스가 2017년에 고점을 찍고 홀딩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간 차트, 3데이 차트, 주간 차트에서 저항이 남아있고 그래서 곧바로 한 방에 저항 돌파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 다소간의 조정을 겪은 뒤에 돌파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돌파 이전의 조정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냥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계속 랠리만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나름 전체 시총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자본시장 전반의 방향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만한 시점을 꼽자면 이번 주에는 한국 시간으로 1월 18일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이날은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는 12월에도 11월과 비슷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침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신호여서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좀 더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PPI는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 가격의 변동폭을 의미하고 CPI 선행지표로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 예측치를 보면 전년 대비로는 6.8%로 11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또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로 하락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시장의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월 18일에는 또 하나 주목해서 바라봐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내용입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의 12개 관할 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연준의 관점과 평가를 담은 보고서인데 미국의 경제 추세와 문제 상황 등을 담고 있어서 2월 FOMC 회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털기 좋아하는 연준 인사들도 여럿 공개석상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런 인물들이 하필 18일 같은 날에 연이어서 입을 털어주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처럼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가의 강세론자로 꼽히는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가 아예 대놓고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12월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미국 증시가 반등한 이유도 인플레이션 완화의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연준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통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멘트를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제시해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상황이 데이터로 확인됐고 둔화될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여전히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한 답변 평균치가 61%로 집계됐고 이건 지난해 10월 때 조사의 63%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시그널과 별도로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이미 시장에는 침체 가능성이 주입됐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들도 있는데 CPI 상승률은 올해 말까지 3.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고 2024년 말에는 2.4%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은 연준의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이체방크의 이코노미스트 브렛 라이언은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진전을 보이곤 있지만 서비스 등 몇 가지 지표는 과열된 노동시장과 연관돼 있어서 연준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은 노동시장과 물가 안정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긴축 행보를 유지할 것이고 이건 결국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안도 분위기가 확연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 그런 분위기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더 블록이 이번 주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3대 이슈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디지털 커런시 그룹 상황입니다. 더 블록은 지난주 SEC가 제네시스와 제미니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안 그래도 DCG에 대한 빚 상환 독촉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SEC까지 기소를 하면서 상황 자체는 더 악화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위로 반등세를 이뤘다라는 점을 거론하며 과연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이 제시됐고 세 번째로는 불가리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넥소 상황이 거론됐습니다. 돈 세탁과 세금 탈루 혐의가 적용됐는데 과연 넥소까지 셀시우스와 블록파이에 이어서 파산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지 그렇게 시장의 또 하나의 악재 요인으로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것 등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넥소 측은 터무니없는 혐의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월이 절반의 반환점을 돌았고 한 주의 시장 역시 단기적으로는 순조로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